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과정에 입고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이 들리시나요? 본 과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습 보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 대한 안내에 들어가 볼까요? 교수님, 법교육의 3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잘 이해했는데요. 그럼 법교육의 재미있는 교수학습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신입 씨. 김 팀장님께서 오늘부터 최신입 씨 교육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앞으로 잘해봅시다. 본 과정은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은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요약, 평가하기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하나만 잘해도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상사가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발표를 잘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런 기회를 그냥 버리면 안 되죠. 도서관 용품 구입은 1번, 도서 구입 및 전산화 작업은 2번, 서류 및 세금 계산서 관련 문의는 3번, 기타 안내는 9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2번째 사랑 이야기. 그녀의 깜찍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 심장이 그이에게 꽂혔다는 거다. 발렌타인데이. 그녀의 숨가쁜 사랑이 시작된다.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선사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소리의 강한 인터넷, 페리앤로즈가 만들어갑니다. 스튜디오 페리앤로즈의 소리 마케팅은 고객 감동을 지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페리앤로즈입니다. 페리앤로즈는 이러닝, 이북, 각종 게임 등 인터넷 컨텐츠용 음성과 대중가요, 창작 BGM 등 음원 제작, 캄타시아, 크로마키, 전자칠판, 회사 홍보 등 영상물 제작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로 고객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페리앤로즈와 함께 음성 영상의 최적화된 해법을 찾아보세요. 편리한 시설과 특급 호텔의 고품격 서비스. 백스코 센텀 호텔이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백스코 센텀 호텔에서 최고급 서비스의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출산하는 여성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고 하죠. 출산의 진통을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생명 탄생의 순간,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을요. 엄마와 아기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기적 같은 이야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부터 123년 전 1889년 10월 2일 호주 장로교회 소속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가 누이 메리와 함께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이비스 목사는 6개월 후인 1890년 4월 5일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숨졌습니다. 짧았지만 희생적이었던 그의 헌신의 결과 123년간 약 130여 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을 섬겼습니다. 초기 선교사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는 1901년부터 1938년까지 28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부산 일신기독병원은
그의 두 딸인 헬렌과 캐더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적절한 치료나 보호 없이 멸시와 찬대를 받고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들의 사역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국 구라 선교회를 1910년 인수받은 맥켄지 선교사는 처음 20여 명의 환자를 수용했고 1914년 80여 명으로 이후 60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한센병 환자 정착촌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해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호주 선교사 후손들이 상해원을 찾았으나 지역개발로 2004년 정관 신도시로 이전해 본래의 자리는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찾은 선교사 후손들을 맞아준 분은 이명남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센병에 걸려 소록도에 수용돼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1969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의 홀대로 부산 용호동의 상해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명남 선교사는 소록도에서 배운 오르간 실력으로 상해교회 성가대를 지휘를 했고 우연히 교회를 방문한 정상인 아가씨와 극적으로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어느 날 예수님이 고쳐주신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내용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후 이 선교사는 월급을 쪼개어 한센인들에게 옷과 의약품들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권을 다니며 한센 환자들을 찾아다니는 전문인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선교사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상해교회 사무실에 걸려있던 사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호주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해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심우했던 맥켄지 선교사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의 40년 소망은 작년 5월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찬 리뷰사가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부인과 함께 호주를 방문한 이 선교사는 감사드린 한 사람이 되고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지나온 일들과 중국 한센 환자 선교 사역을 보고하며 시드니와 멜본에서 10여 차례의 집회에서 한센병을 통해 만난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멜본에 도착하여 맥킨지 선교사의 묘지로 달려간 이 선교사 부부는 감격에 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천하고 부족한 한센인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맥켄지 선교사님의 묘지에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감격, 이 감사,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동행한 루시와 신라 여사도 잠시 지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생한 그녀들의 나이도 어느덧 90이 넘었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일깨웁니다. 이날 크리스찬 리뷰 발행인은 루시와 신라 여사에게 한국의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맥켄지 한센 선교회의 설립을 제안했고, 이에 루시와 신라 여사 그리고 젊은 날 이신기독병원에서 헌신했던 바바라 마틴 선교사도 흔쾌히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